네, 안녕하세요. TVQ 수학 Q원장입니다. 오늘 추석 전날이죠. 네, 연휴를 맞이하면서 오늘도 역시 11시 스트리밍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고, 프랜시스님 죄송해요. 그 일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오늘 서경대 20일 모의고사 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연휴가 수목금이 있어가지고 이 연휴 때 이제 제가 휴방을 할 거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적성큐 모의고사 1회부터 5회까지 그 해설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일정이 하루 정도 부족해가지고 3학대 거 대신 오늘 서경대 모의 20일 거는 풀어봐야 되니까 무조건. 그래서 그렇게 일정이 좀 변경이 돼서 오늘은 서경대 21학년도 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푸셨나 모르겠네요. 프랜시스님 서경대 거 21년도 거 모의고사 푸셨나요? 안 푸셨으면 좀 문제가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서경대학교에서 출제한 이런 식으로 내겠다 출제를 한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수능 특강에서 많이 연계가 됐고요. 그리고 문제 21번은 어떤 파트, 예를 들어서 32번은 어떤 파트에서 내겠다, 이런 정도의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상당히 유의미한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21학년도 모의고사 이거 하나만 보고 일단 계획을 짜셔야 돼요. 남은 일주일, 이제 한 일주일 좀 넘게 남았죠. 연휴까지 끼면은. 풀었으면 다행이네요. 예, 천만 다행이네요. 자, 21번부터 40번까지 아시는 대로 20문제가 수학으로 출제가 되고, 서경대 난이도가 조금은 있고, 그리고 원장님이 처음 수업하는 내용이 있을 거야. 뭐냐면 바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삼각함수 같은 거. 이제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온 그 새로운 파트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 기출문제만 풀었었잖아. 기출문제에는 그런 파트들이 들어가지 않았었지. 근데 이 서경대학교 21학년도를 대비한 서경대학교에서 제공한 이 모의고사에는 21번부터 40번까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밖에 없어요. 당연히 삼각함수도 포함이 되어 있고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 칠판이 조금 뿌연 것 같네. 방금까지 여기 강의실에서 수업을 해가지고 칠판이 조금 뿌였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21번은 로그하고 지수가 연관돼서 나왔지. 일단 보면은 첫 번째 거를 한번 바꿔보자. 64는 2의 6승이야. 따라서 2의 6승이니까 2의 4분의 6승, 4분의 6승이니까 2분의 3승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앞에는 로그 2가 있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먼저 나누기를 찢어주자, 빼기로. 자, 따라서 플러스 로그 3의, 그 다음에 81은 3의 4승이야. 그럼 3의 4K가 되겠지? 3의 4K. 여기에다가 8분의 1승을 해줄 거야. 따라서 조금 계산하면은 3의 8분의 4K, 즉 2분의 K 이렇게 될 것이다. 그지? 그 다음 나누기는 빼기로 찢어지지? 마이너스 로그 3의 3 여기까지 따라왔을 것 같아. 자, 이래놓고 보니까 앞에 거는 2분의 3이다. 근데 요건 떨어지면 플러스 2분의 K다.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얘네들을 계산한 결과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연수 K도 역시 자연수야.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라는 게 문제겠지. 자, 그럼 어차피 얘는 영향을 못 미쳐. 정수기 때문에 빼기 1 해봤자. 그지? 따라서 얘네 두 개 더한 게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10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지? 그러니까 K는 여기 3과 만나서 2랑 약분이 돼야 되잖아. 따라서 3과 만나서 짝수가 돼야 되지? 따라서 K는 10 이하의 홀수가 정답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1, 3, 5, 7, 9 5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월하게 맞췄을 것 같아. 자, 다음 문제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지, 지수함수. 요게 이제 이과 거였는데 2015 개정교육부터는 이제 문과 과정으로 넘어옴으로써 그래서 이제 우리 적성고사에서도 직접적인 시험 범위가 됩니다. 자, 일단 밑을 통일시켜줘야 돼. 그지? 밑을 통일시켜줘야 되는데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면 부등호방향은 바뀝니다. 지수끼리 비교하면서. 그리고 밑이 1보다 크다라면은 이제 부등호방향은 그대로다. 이 정도는 뭐 정리가 돼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처음이니까 그냥 얘로 가자. 얘를 냅두고, 자, 3은 뭐냐면 3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분의 1에 뭐라고 쓸 수 있니? 3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쓸 수 있겠지. 3이 따라서 마이너스 매겨줘서
마이너스 30 플러스 17x 이렇게 되는 거겠다. 물론 요거를 3으로 바꾸는 게 더 편하긴 할 거야. 근데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치? 밑이 지금 0과 1 사이잖아. 따라서 잊지 말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따라서 2x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30은 0보다 작다.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답이 되는 거겠지. 자, 2, 1. 여지 없고, 이거는. 5, 6. 5, 6 할까? 5, 6. 딱 될 것 같은데. 2, 6, 12. 5. 마이너스. 괜찮죠? 자, 따라서 하나의 근은 2분의 5다. 다른 하나의 근은 6이다. 라고 했을 때 모아지는 거지. 따라서 요 사이에 있는 x의 값이 답이 되는 거겠지. 얘 2.5잖아. 따라서 사이에 있는 거는 3, 4, 5까지만 되는 거겠지. 등호가 없으니까. 따라서 7에다가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아무래도 지수 함수가 복잡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처음 들어오는 내용들이라서 적성고사에 처음 들어오는 내용, 근데 마지막이네 또 적성고사가. 그래서 지수 부분은 조금 간단한 개념을 묻지 않을까.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는 분명히 한 문제는 내긴 낼 거예요.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부등식이든 아니면 뭐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좀 복잡하게 푸는 문제까지 나온다면 좀 고생을 할 거고. 자, 다음 문제 23번 문제 보자.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우리 주구장창 했었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 써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 시험 범위가 아닌 것 같아? 아니지. 왜? 사인과 코사인, 즉 삼각함수가 묻었잖아. 따라서 삼각함수하고 고일과정하고 단원통합형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된다. 이런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두근을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사인 세타 두근의 합,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즉 3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쓸 수 있겠고, 그리고 두근의 곱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a분의 c니까 3분의 a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한편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거의 전체 제곱을 한번 표현 한번 해볼까? 처음 하는 거네. 자, 일단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야.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야. 따라서 1 플러스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것만 남겠죠. 자,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얘야. 따라서 집어넣으면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겠네. 3분의 1이다. 그리고 1 플러스 2배의 그 다음 여기가 3분의 a라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따라서 3분의 a.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1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2는 3분의 2a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삼각함수도 뭐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을 모의고사에 넣어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2021학년도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출제하겠다, 이런 유형으로 내겠다, 이런 파트에서 내겠다라는 유의미한 정보를 수두룩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서경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완전히 분석해야 돼요. 오늘 이 강의 자체를. 자, 다음 문제 24번 문제 볼게. 마찬가지야. 삼각함수 활용해서 나오겠지. 그지? 삼각함수 계산한 문제 나올 거고 삼각함수 활용한 문제 나올 거야. 자, 삼각함수 활용 중에서 일단 사인이 주어져 있는데 요 내용을 알아야 돼. 사인 A, 사인 B, 사인 C에 B가 주어졌잖아? 그러면은 삼각형에서 대변의 길이의 B가 주어진 거야. 괜찮겠지? 일단 이 값을 K라고 해봐. 그럼 사인 A는 얼마야? 사인 A는? 사인 A는 2K라고 넣을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 사인 B는 3K라고 넣을 수 있겠고, 사인 C는 4K라고 넣을 수가 있겠지. 따라서 사인 A, 사인 B, 사인 C의 B가 얼마가 돼? B가 2대 3대 4가 되겠지. 그게 바로 뭐라고? 사인 값의 B가 대변의 길이의 B랑 같다라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삼각형을 그릴 거야. A, B, C가 있다. 그지? 그랬을 때 사인 A니까 A의 대변인 요 길이를 2K라고 놔도 돼. 물론 나중에 K는 삭제해도 될 거기 때문에 이거 많이 문제 풀어본 사람들은 K 안 될 거 된 게 그냥 2라고 놔. 그 다음에 사인 B는 3K이기 때문에 여기를 3K C는 여기는 4K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 탄젠트 A 값을 구하라고 해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야? 제2 코사인 법칙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제1 코사인 법칙도 있긴 있는데 그건 요새 안 나와. 2015에서도 일단 공식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어. 따라서 코사인 법칙은 너네들이 알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을 거야. 바로 그거 쓰는 거야. 제곱 공식이지 뭔가. 자, 얘를 기준으로 코사인 공식 써보자. 그럼 얘 제곱은 얘 제곱. 뭔가 피타고라스랑 비슷해. 플러스 얘 제곱. 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얘 곱하기 얘
3K 곱하기 4K 곱하기 코사인 공식이니까 코사인 A. 요게 바로 코사인 공식이죠. 나올 겁니다. 이거 코사인 제곱 공식은 아마 수능에서도 이 코사인 공식을 적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마찬가지로 모든 적성고사 대학에서도 이 코사인 공식은 첫 번째야. 그래서 만약에 혹시 안 외워진 사람들은 코사인 공식 반드시 외워두도록 하십시오. 인터넷에 쳐도 나와. j 코사인 공식 쳐봐. 나올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일단 K제곱은 모든 항이 갖고 있네. K제곱 날려도 상관없겠지? 오케이. 그럼 요건 25야, 25. 자, 25고 얘는 4가 넘어올 거야. 그럼 21이 되겠네. 얘는 넘어갈 거야. 그런데 K 지워줘서 2, 3, 6, 4, 24. 24 코사인 A지? 그럼 24로 또 나눠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겠네. 됐지? 따라서 얘는 38에 24, 37에 21, 8분의 7이다. 코사인 A가 8분의 7이라는 걸 알 수 있었네. 그지? 자, 우리 중학교만 정확하게 중학교에 나오는 삼각비 정도만 정확하게 중3 거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코사인 나오면 사인도 알 수 있고 탄젠트도 알 수 있어. 어떻게? 일반적인 삼각형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를 A라고 해. 그런데 지금 코사인 A가 8분의 7이래. 그럼 여기가 8이고 여기가 7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이 값 길이 구할 수 있겠네. 88에 64에서 49 빼줘. 그럼 15지? 거기다 루트 취해주면 되는 거겠다. 괜찮겠죠? 따라서 탄젠트 A는 어떻게 된다? 7분의 루트 15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간단하게 풀이를 할 수 있는데 삼각함도 적응 잘 안 된 친구들 또 공식 정확하게 외우지 않은 친구들은 고생 좀 할 겁니다. 삼각함수 문제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공식 몇 개 안 돼.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정답은 7분의 루트 15라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25번 문제. 이번에는 로그하고 등차 수열하고 단원 통합했네. 로그도 시험 범위, 등차 수열도 시험 범위 문제 없죠. 자, 등차 중앙 계산하면 되겠지. 가운데 거의 2배. 2 곱하기 로그 4의 A는 양옆의 합과 같다. 그죠? 등차 중앙식이지. 2 플러스 2 로그 2의 3. 이제는 수열 문제는 끝났고 로그 계산 문제로 바뀐 것일 뿐이야. 됐지? 밑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어. 근데 가만 보니까 4, 2가 있네. 2로 맞춰주는 게 좋겠네. 따라서 2의 2는 2가 분모로 떨어지니까 약분되지. 따라서 좌변을 남는 건 로그 2의 A다. 그 다음에 숫자 2를 가지고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주면 로그 2의 4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2는 걷어 올라가. 위로 제곱으로 올라가. 따라서 플러스 로그 2의 3의 제곱이니까 9 이렇게 쓸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변은 로그 2의 밑이 똑같고 더하기니까 진수끼리 곱해주시면 됩니다. 4, 9, 36.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A는 36이다. 이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A는 36. 자, 다음 문제 26번 문제. 자, 보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SN을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그 문제야. 그지? S4하고 S2하고 빼면 뭐 나오니 얘들아?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S 공식은. S4의 의미는 뭐야? A1, A2, A3, A4. 그리고 S2에 대한 의미는 뭐야? A1 더하기 A2잖아. 위에서 아래를 빼줘봐. 뭐만 남아? 바로 얘는 좌변은 A4하고 A3만 남는다라는 거. 맞지? 6이다. 이렇게. 괜찮겠죠? 마찬가지로 이거 S6에서 S4 빼면 뭐만 남니? A6하고 A5하고 남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됐지? 이 수열 자체가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4는 등비수열에서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이다.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에서 A3는 AR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얘가 6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6은 어떻게 표현 가능해? AR의 5승이고 그 다음에 A5는 어떻게 표현 가능해? AR의 4승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얘가 24다. 이렇게. 괜찮죠? 자, 따라서 이 첫 번째 식을 AR 제곱으로 묶어볼게. AR 제곱. 묶어주면 첫 번째 남는 건 R이고 두 번째 남는 건 1. 이렇게 되는 거겠다. 얘가 6이래. 두 번째 식은 AR 4승으로 묶어줄게. AR 4승이 공통 인수니까 여기 남는 건 역시 R이고 여기 남는 건 1이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눠주자. 오케이. 그러면 얘가 싹싹 날아가네. 싹싹 날아가서 얘는 2가 남고 날아간다. 따라서 R제곱분의 1만 남고 얘는 계산하면 4분의 1이다. R제곱이 4야. 근데 R은 양수라 그랬잖아. 공비가 양수라고 분명히 말했죠. 따라서 R은 2다 라고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이제 이 R을 갖다가 이 식이든 이 식이든 하나 대입해. 여기다 대입하자. 8A 이 4A는 6이다. 따라서 12A가 6이야.
12a가 6이니까 초항 a는 얼마냐면 2분의 1이다. 이것도 쉽게 구할 수 있었네. 됐죠? 따라서 초항은 여기다 쓸까 이제? 초항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공비는 2다. 이러한 등비수열이란 얘기야. 등비수열에서 S7에서 S1 빼래. 이건 그냥 그대로 해. 맞지? A7, A6 이렇게 하지 말고 격차가 너무 크잖아. 그지? 그냥 7까지의 합공식을 써버려. 등비수열 합공식. 그 다음에 초항 빼버리면 되잖아. 괜찮죠? 따라서 R-1분의 R이 뭐야? R이 2였죠? R-1분의 A는 얼마였어? 2분의 1이었지? A 곱하기 R의 항수, 항이 7개지? 항수 마이너스 1. 이렇게가 되는 거겠지. 그지? R7이, 동그라미 친, S7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N 1이니까, 자, 전개하자. 그러면은, 전개하면 2의 6승이 되겠네. 2의 6승은 얼마니, 얘들아? 64가 되겠지? 64. 마이너스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 S1. S1은 뭐랑 똑같아? A1이랑 똑같아.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64 마이너스 1 정답은 63이다. 깔끔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자. 자, 27번 문제. 자, 얘들아, 요 시그마 1부터 n까지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SN이 맞기는 맞아. 그런데 뭐에 대한 SN인지를 알아야 돼. 즉, 너네들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 가끔가다 이렇게 외워. 아무 생각 없이. SN-SM-1은 AN이다. 아니야, 그렇게 외우는 거. SN-SM-1은 n번째 항이야. 오케이? n번째 항이 뭐가 될지 모른다고. 즉, 얘를 주인공으로 놓을 거야, 지금부터. 이 전체 동그라미가 주인공이 되는 거고, 그 주인공에 대한 SN이 주어진 거라고. 주인공의 SN이 2n 제곱 플러스 3n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린 SM-1을 이용을 할 거야. 2에다가 n-1 제곱 플러스 3에다가 n-1.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서 SN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구한 그 일반항 n번째 항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첫 번째 항은 그러면은 여기다가 S1이 진퉁 A1이었어. 그런데 상수항이 없는 경우는 그 두 개가 똑같아. 따라서 이 문제처럼 SN에 대해서 상수항이 안 달려있잖아. 에이, 그럼 무시하고 있는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문제 풀면 됩니다. 굉장한 팁이긴 해요, 사실. 자, 전개하면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플러스 3n 마이너스 3이야. 이거부터 계산하자는 얘기야, 먼저. 그러면은 2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다. 자, 따라서 위에서 아래 빼면 an이 아니라고. 동그라미라고. 동그라미가 주인공이잖아. 동그라미가 뭐였어? 4n 마이너스 3분의 an이었지, 동그라미가. 얘가 뭐냐면 위에서 아래 빼준 거라고. 됐지? 따라서 얘는 지워지네. 위에서 아래 빼주면 4n. 그 다음 위에서 아래 빼주면 플러스 1이가 여기서 이제 9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지? 자, 따라서 우리 AN은 곱해주면 되지, 양변에. 4n 마이너스 3, 4n 플러스 1 이라는 얘기지. 괜찮지? 그 상태에서 근데 또 AK분의 1을 구하래. 걔는 뭐야? 역수 취해주면 되죠. 4K 마이너스 3 곱하기 4K 플러스 1이 AK인데 그거의 역수. 여기다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이제 10까지 대입할 거라고. 뻔한 문제지. 이제 부분분수가 되겠죠.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봐봐. 또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부분분수 적용할 때 앞에를 작은 수로 두는 게 양수가 나서 좀 편할 거야. 상관은 없지만. 자, 뒤에서 B-A 해주면 얼마 나와? 4 나오지. 따라서 4분의 1에다가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다 이제 1부터 10까지 대입한 다음에 더해주면 돼. 됐죠? 자, 먼저 1부터 대입하자. 1 대입하면 4분의 1은 그대로 있으니까 4분의 1은 냅두고. 자, 1 대입하면은 1분의 1. 1도 뭐 당당하게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상수항이 없었으니까 초항부터 성립할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분의 1. 뭐 이미 규칙 아시는 분은 알죠, 이거? 그 다음에 2 대입하자. 2 대입하면은 역시 플러스 5분의 1. 그 다음에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처음과 마지막만 살아남고 다 지워져, 안 할게. 그럼 쭉 가서 마지막 항 10번째 항까지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10 대입하면 얼마니? 40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야? 37이죠. 37분의 1 마이너스 또 여기다가 10 대입해주면은 41분의 1 이렇게 되고
얘가 마지막 항인데 다 날아가서 지워진 다음에 첫 번째와 마지막만 살아남는다고. 첫 번째는 1이었고 마지막은 41분의 1이었어. 따라서 41분의 40이 되는데 앞에 4분의 1이 있었죠? 약분시켜줘서 정답은 41분의 10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지. 그때 P, Q 서로 다른 점에서 약분할 때까지 한 거 맞지? 따라서 두 개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10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27번의 답은 410. 자, 410이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보자. 자, 일단 요거는 점화식으로 나왔거든. 수열의 점화식. 점화식도 석영 때는 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점화식의 기본은 뭐냐면 축차 대입이야, 얘들아. 절대 잊으면 안 돼. 물론 등차 수열 점화식, 등비 수열 점화식, 그 다음에 뭐 개차골, 알파골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옛날이야. 이제 좀 많이 지나갔어. 요새 수능 트렌드도 뭐냐면 축차 대입이야. 즉, 이 친구가 대입을 해봐서 얼마나 끈질기게 대입을 해본 다음에 규칙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내느냐, 그리고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서 얼마나 계산을 잘하느냐, 이러한 거를 출제하는 의도로 수능에서도 내기 때문에 아마 적성고사도 마찬가지, 서경대도 마찬가지, 이런 축차 대입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화식은 기본이 뭐라고? 축차 대입이야. 쫄지 말고 대입해. 오케이. 자, 먼저 1 대입해보자. 첫 번째 항에다 1 대입할 거야. 그러면 일단은 A1은 뭐 A1은 A1이지 뭐 그냥. 그치? 그런데 그 A1이 0과 2 사이래.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1점 얼마 얼마 0점 얼마 어쨌든 0과 2 사이에 있는 값이래. 양수. 자, 그런데 A2를 계산을 할 거야. 그런데 n에다 1 대입해봐 얘들아. A2 맞지? 여기다 1 대입하면은 그런데 A1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위인지 아래인지. 그지? 그 얘기지. 어떤 문제 헷갈리셨죠? 이 문제? 위에 거였나요? 아까 뭐였지? 이거였나? 오케이. 자, 그래서 A2, n에다 1 대입하면은 그 전항, 즉 A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위에 대입하는지 아래 대입하는지가 달라진다고. 그런데 우리 A1은 양수였잖아. 양수였으니까 아래식에다 대입해야 돼. 그치? 그럼 A1-2야. A1이 뭔지 몰라서 답답해. 괜찮아. 답답해도 그냥 갖고 가. 여기까지. 나도 몰라. 나도 답답해. 갖고 가는 거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됐죠? 자, 그럼 A3를 구하기 위해서는 n에다가 2를 대입해보자. n에다 2를 대입하면은 A2가, 봐봐. 얘가 0과 2 사이라며. 거기에다 2 빼주면 무조건 음수 나오겠지. 맞지? 음수 나오기 때문에 A3를 구하기 위해서는 음수니까 이 위에 거랑 연관이 있네. 위에 거니까 전항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A1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지?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답답해. 괜찮아. 조금 더 대입해봐야 돼. 축차 대입은 기본적으로 나는 평생 대입한다. 이 마인드로 가면 됩니다. 자, A4. 자, A4 봅시다. A4는 근데 A3가 양수니 음수니 얘들아? 여기가 0과 2 사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지. 다시 양수가 되니까 아래식에다 대입해야 돼. 즉, 아래식에다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다 빼기 2 해줘야 돼. 마이너스 A1 나오네. 뭔가 느낌이 오네. 그지? 그럼 A5는 뭘까, 얘들아? A1 자체가 양수였잖아. 근데 마이너스 붙이니까 음수잖아. 음수니까 다시 위에 거에다 생각해줘야 되겠지. 따라서 전항에 마이너스 부호 바꿔주래. 여기 전항에 마이너스 바꿔주면 A1이 되는 거네. 규칙 찾았네. 즉, A5부터는 또 순서대로 A6도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이 나오겠지. 즉, 4개씩 반복이 된다. 이것만 찾아내시면 끝내는 문제였습니다. 괜찮니? 다시 한번. 이 수열은 4개씩 반복이 되는 거야. 괜찮겠지? 그런데 구하라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을 구하래. 그런데 얘들아, 한 세트라고 칠게, 이거를. 한 세트라고 쳤을 때 계산을 한번 해볼까? 더 해볼까? 에이, 땡큐네. A1이 날라가. 그지? 에이, 땡큐네. 상수항도 날라가. 즉, 4개의 항씩 합해주면 0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앞에 거 4개 항 0이고, 그 다음 4개 항도 0이야. 4, 7에 28, 7세트 나오잖아. 7세트가 전부 다 0 처리가 돼. 그럼 맨 마지막 2개만 남게 되겠지. 30까지 항의 합이니까. 맞지? 그 2개는 뭐야, 이제? 순서대로 얘 나올 거고, 얘 나올 거 아니야. 맞지? A 29항 나오고, A 30항 나올 거 아니야. 따라서 A 29항은 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은 얘가 나올 거야. 얘가 정답이란 얘기지. 그치? 따라서 2A1-2가 답인데, 그게 5분의 3이라고 주어진 거야. 그럼 2A1은 플러스 2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5분의 10이니까 5분의 13이 되고, A1 초항은 2로 나눠주면 10분의 13이다. 우리가 원하는 초항은 드디어 답답함이 해소가 됐지? 10분의 13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구하라는 건 뭐야? A1 그 자체를 구하래. 정답은 10분의 13이라는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9번 문제. 이거 뭐 신나지 우리는. 미친풀이 방법? 그지? 자, 대입할 거 두 개나 있어. 미친풀이 방법. 첫 번째 식 분모가 0, 분자도 0. 그럼 F0은 0이다. 그 다음 미친풀이 방법. 분모 미분, 분자 미분. 물론 도함수정의 이용해서 생각 한번 해도 되겠는데 시간 조금 단축하자고. 분모 미분, 분자 미분 대입. 그러면 F 프라임 0의 값이 극한값인데 그게 2다. 오케이. 그 다음 요거. 얘는 F1은 0분의 0꼴이니까 0이다. 분모가 0이니까. 그 다음 미분 대입. F 프라임 1은 마이너스 1이다. 이 네 가지 조건 주어지고 나머지 몰라도 돼. 이제 끝났어. 맞지? 3차 다항 함수라고 했잖아. 계산 문제야 이제. 3차 다항식은 미지수가 몇 개 나와? 4개 나오겠지. 우리 근데 식 4개 알고 있잖아. 끝났지 뭐. 됐죠? 자, 따라서 fx는 우리 3차식을 설정을 해야 돼.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지. 플러스 d인데 여기다 f형이 0이래. 따라서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요거 하나 없애자. 그냥 0이야 어차피 d는. 요것도 하나 없애야지. 똑같이 공평하게. 됐죠? 괜찮죠? 그 다음에 f'x도 구해볼까? f'x는 a 미분해야지. f'x는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되고 여기서 또 얘 이용할까? f'0 0 대표면 c네. c가 2라는 거. c가 2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 c는 2였던 거야. 여기도 쓸까? c는 2x.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식도 써먹은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끝났잖아. 식 2개, 미지수 2개. A, B. 그지?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식에서 대입을 한번 해보자. F1 여기다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나오고 얘가 0이다 라는 첫 번째 식 등장했지? 그 다음 프라임에다 1 대입해보자. 3A 플러스 2B 플러스 2.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자, 따라서 첫 번째 식은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리고 3A 플러스 2B. 두 번째 식은 2가 넘어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위에 거에다 2배 해줄게. 2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4. 따라서 위에서 아래 빼주면 A가 되고 B는 날라가. 위에서 아래 빼주면 1. 그 다음에 자, A가 1이니까 B는 얼마가 나오느냐? A가 1이야.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제 자, 따라서 우리 fx를 구해냈네. fx는 a가 1, b가 마이너스 3이야. 오케이? 따라서 a가 1. a가 1이니까 x 세제곱,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 x제곱, 그 다음 c는 그대로, 오케이. 이렇게. 얘가 답이 되는 거겠지. 자, 이 상태에서 2 대입하면 8, 2, 4, 3, 12, 플러스 2, 4. 따라서 마이너스 4, 플러스 4, 0이 답이 되겠죠. 그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역함수로 풀어도 되냐고? 역함수? 이 문제 29번 말하는 건가요? 프랜시스님? 자, 좀 전에 아까 우리 fx가 뭐였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 플러스 2x였나? 이거였어. 이 상태에서 fx를 역함수로 푼다고? 어떻게 푼다는 얘기지, 역함수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3차 다항함수라는 조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몰라 우리는. 맞지?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함수여야 되고 1대1 대응이어야 돼. 그러면 f'x 즉 2차식 그 2차식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게 다 조건이 충족돼야지 증가하는 함수가 되거나 혹은 감소하는 함수가 되면서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f'0은 2. 안 돼요. 그거는. 잠시만. F'0은 2. 아까 F'0은 2였는데. 여기서 F'0은 2였는데. 거기서 역함수랑은 상관이 없는데, 이 문제는. 아니죠. 네, 프랜시스님 지금 굉장한 착각을 하고 계셔요. 자, 깔끔하게 설명할게. 역함수, 이거지. 착각 잠깐 했을 수 있어. F, B가 A고, 지금 문제는 F'입니다. F'A는 B예요. 그죠? 이거는 F'B는 A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거랑 착각하신 것 같아요, 역함수랑. 인버스랑 프라임은 다른 거예요. 괜찮겠죠? 네. 오케이. 이 문제는 역함수로 풀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괜찮을 것 같아. 자, 질문 계속해서 해도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질문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장님이 계속 시간 투자하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 보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 게 보람입니다. 저한테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문제. 자,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자, 모든이란 말이 중요해. 즉,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원장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은 얘네들을 미지수로 봐봐, 미지수. fx 하나의 미지수로 보고 얘들아, 얘 하나의 미지수로 봐봐. 이렇게 두 개. 두 개를 미지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 걔네들만 문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x는 숫자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주는 걸 보여줄게. 한번 해볼게. 여기다. 저거 써볼게. 자, fx 플러스 3 f 마이너스 x는 문제 그대로 쓴 겁니다. 요거는 얘가 되는 거고. 자,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따라서 x에다가 지금부터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x 집어넣어봐. 여기부터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뭐야? 3fx가 되지. 잘 들어야 되고 3fx가 되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어봐. 그럼 뭐야? 플러스 f 마이너스 x가 되지. 그 다음 여기다 이제 똑같이 마이너스 x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은 8x 제곱이고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12x다. 여기까지 괜찮지? 이래놓고 보니까 어때? 이래놓고 보니까 에이 문자 똑같고 문자 똑같다니까. 얘랑 똑같다니까. 노란색 끝났잖아. 그냥 연립방정식으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fx를 구하는 게 좋으니까 위의 식에다가 지금부터 아니다 아래 식에다가 지금부터 3배를 하자. 이 식에다가 3배 해주면 9fx 플러스 3 곱하기 f 마이너스 x는 3배 해주면 3, 8에 24 x제곱 플러스 36x다. 여기까지 따라왔을 거야. 그치? 이 식 3배 해준 겁니다. 그럼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줄 거야. 여기서 얘를 빼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 빼주니까 8fx가 나오고 얘네들이 지워져. 이렇게. 괜찮죠? 아래서 위식 빼주면은 얘는 16x 제곱이 되고 아래서 위식 빼주면은 플러스 48x가 된다. 이럼으로써 우리는 fx를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따라서 fx는 8로 나눠주면 2x제곱 플러스 8에 48이지 6x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괜찮지? 굉장한 방법이죠 이것도.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긴 해. 자, 이 상태에서 미분하래. f'(x) 미분하면 4x 플러스 6이지. 여기다 뭐 대입하래? f'1이니까 1 대입하래. 정답은 10이다. 이렇게 쉽게 풀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정답은 10이죠. 공교롭게 여기 동그라미가 쳐져 있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자. 31번 문제. 자, 이게 조금 귀찮게 나왔어. 그냥 이 문제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치? 쉬운 문제인데 되게 귀찮게 나온 편이야. fx가 있어.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fx래. 그런데 그 위에 점이 있다? 그게 2, 마이너스 4래. 얘가 fx야. 굉장히 중요한 사실. 뭐? 함수값이야 일단. 따라서 대입해도 성립해. 즉 f2는 누가 뭐래도 마이너스 4. 이거는 주어진 거야. 그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자,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노란색으로.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접점. 그런데 접점이 주어졌잖아. 에이, 쉬운 문제라니까. 그러면 뭐 해주면 돼? 미분. 미분한 다음에 접점에 x좌표 대입하면 그 직선의 기울기가 나온다. 따라서 얘 미분하자.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f'x겠지. 여기다 2 대입하는 거니까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요.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다 접점에 x좌표인 2 대입한 거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f'E가 될 거라고. 됐지? 자,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요거인 직선의 방정식이야. 비록 얘는 모르긴 몰라도 표현할 수는 있잖아. 어떻게? y에서 y 빼줘. 는 기울기 f'E 기울기 해주고 x에서 x 빼줘.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야. 접선의 방정식. 그런데 그 접선의 방정식의 x절편이 4래. x절편은 의미가 뭐야? y가 0일 때 x값이잖아. 그 직선에서. 따라서 y에다 0 집어넣고 x에다가 4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네. x절편이 4란 얘기는. 따라서 4는 자, 이거 2잖아. 2니까 2 곱하기 f'E라는 얘기니까 우리 f'E가 2라고 친절하게 주어진 상태야. f'E가 2라고 또 친절하게 주어진 상태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됐어. 여기까지. 이거 두 개 조건이 있어. 자,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새로운 함수가 등장을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거야. x-1 곱하기 fx라는 함수가 있대. 몰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얘가 뭐냐면 x-1 곱하기 fx라는 함수래. 이 자체의 함수래. 그런데 이 함수 위에 점인데 그 점이 공교롭게도 2,f1에 근데 f 아까 구했지 마이너스 4래.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야. 이걸 구하라 라는 게 문제야. 접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접점 주어졌잖아. 에이, 아주 쉬운 문제야. 이거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원래 함수 미분한 다음에 접점의 x좌표 대입만 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고배미분법 어차피 써야 돼. 이건 전개하더라도 고배미분법 쓰자.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미분해 볼게.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는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 미분 f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 상태에서 접점의 x좌표인 2를 대입하자. 자, 2 대입하면 f2 플러스 2 대입하면 1에다가 f 프라임 2 얘가 되는 거겠지. 그런데 f2는 마이너스 4라고 했고 f 프라임 2는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기울기가 주어진 거야. 마이너스 2?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주어진 거라고. 괜찮지? 다시 한번 얘 미분한 거야. 이 미분한 거에다 2 대입한 거야. 됐지? 오케이. 그럼 기울기가 주어졌잖아. 지나는 점도 하나 주어졌잖아. 끝났지 뭐. 그럼 뭐야? y 플러스 4는 기울기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2 얘가 답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2x에서 플러스 4 플러스 4 0이지? 따라서 얘가 되는 거야. y절편은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당연히 0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0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이렇게 미분 문제까지도 좀 다룬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의고사는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수능에 6평하고 9평 있죠?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 그게 있다라면 우리 서경대 적성고사에는 20일 모의적성이 가장 유일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은 단서가 들어있어, 출제에.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뭐 이거는 좀 기초적으로 나왔어. 문제를 내다 말았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조금 어설프긴 한데 이런 문제는 뭐 이게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를 내다 말았습니다. 이거는 1에서 극값을 갔는데 그럼 미분한 게 어떻게 돼?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 제곱이 되잖아. 이 방정식의 한 근이 1이라는 얘기니까 대입하면 돼. 3 플러스 2a 마이너스 a 제곱은 0.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1, 3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a는 3. 이건 너무 너네들을 무시하는 거지, 그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그지? 따라서 a는 3이다. 혹시 안 듣는 사람 없겠죠? 이 정도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네, 춘등마님 안녕하십니까? 하이하이. 춘등마님 처음 들어오시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들어오신 적이 있나? 자, 33번. 지금 우리 서경대학교 2021학년도 얼마 전에 본 거예요. 모의 적성고사 수학 해설 강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33번 문제 보도록 하자. 라지 fx가 적분한 거래. 오케이. 그러면 보자마자 얘하고 좌변우변 어떻게 해야 돼? 미분해야겠지. 자, 라지 fx 적분되어 있는 상태를 다시 미분할 거야. 그럼 뭐가 돼? 좌변은 fx가 될 거야. 물론 됐지. 미분하면은. 그 다음에 요거 고배 미분법으로 쓰셔야 됩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는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는 미분. 이렇게. 그다음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지워지죠. 따라서 x 곱하기 f 프라임 x는 2x가 되는 거고, 따라서 f 프라임 x는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자, 따라서 f 프라임 x를 이제 적분해볼까? 좌변 적분하면 fx가 나오지? 자, 우변 적분하면 2x가 나오지?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거. 적분상수 c가 되는 거겠지. 들어오셨었던 분이네요. 네. 네, 춘등만님, 뭐, 아이디가 왜 되게 생소한데? 어쨌든, 다시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fx를 적분상수를 잊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또 하나의 조건이, 라지 f2가 2다. 라고 했네. 에이, 위에식에다 대입해봐. 그럼 x에다 2 대입하면은 요게 2래. 좌변이. 2 대입하면은 2 곱하기 f2 마이너스 4래. 따라서 2 곱하기 f2가 얼마란 얘기야? 넘어가서 6이란 얘기고, f2는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얘가 3이다. f2가 3이야. 2 대입해봐. 그럼 4
플러스 C인데 얘가 3이다. 따라서 C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 fx는 2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1 대입하면 정답 1 나오죠.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춘등만님 아이디 그대로 들어오셨었나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제가 그 이응시읒 이응님이랑 그 다음에 또 그 누구야 영어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지. 누구지? 하여튼 기억이 안 나. 누구더라? 초반에 많이 오시던 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번 삼산동에서 회식 한번 하자고, 여기 초창기 멤버들. 지금도 물론 초창기이기는 해요. 예,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2달이 채 안 됐습니다. 2달이 채 안 됐는데, 뭐 구독자 수는 뭐 당연히 100명 넘고요. 유튜버 맞습니다. 뭐 100명 넘으면 유튜버라고 하던데. 예. 그리고 어쨌든 아프리카 TV랑 카카오 TV랑 페이스북 이렇게 동시 송출까지도 혼자서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 PD 없이 혼자서 진행하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 맞죠? 크리에이터 맞죠? 예, 유튜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초반에 되게 재밌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지금 기억이 나네요. 특히 이응시읒 이응님이랑 또 뭐 여러 가지 분들,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요새는 이제, 요번 주부터 이제, 지난주 그 순댓국님, 그분이 이제 프랜시스님, 잊지 않을 거예요. 이 학생은. 프랜시스 학생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제가. 예, 그냥 질문도 계속 꾸준히 해주시고, 분명히 붙게끔 제가 기원할게요. 기원.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34번 문제. 이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혹은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 그 파트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얘는 적분 변수가, 즉 0부터 상수부터 상수까지잖아. 두 번째 유형이고, 이거 우리 원장님이랑 어떻게 하기로 했어? 생각해봐 얘들아. 얘가 t에 관한 식인데 t에 대해서 적분한 다음에 다시 한번 t에다가 2 집어넣고 0 집어넣고 빼줄 거잖아. 얘는 여지없이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상수 a로 두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식을 한번 다시 쓰면은 fx는 3x제곱 플러스 ax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이제부터 지금 인테그럴 열어보자. 인테그럴. 자, 인테그럴 0부터 2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f't야 조심해야 돼. 즉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해야 돼. 그럼 6t 플러스 at 미분하면은 6x 플러스 a잖아. 여기다 이거니까 6t 플러스 a dt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a가 된다. 이러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적분하면 얘가 나올 거야. 그지? 적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3t 제곱 플러스 at가 그대로 나올 것이고, 얘는 2, 0 집어넣으면 되겠죠. 2 집어넣으면 2, 4, 3, 12 플러스 2a, 0은 0이니까 a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2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2니까 fx는 3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2x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3, 4배, 3, 3, 9, 3, 27 마이너스 36 정답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겠죠. 괜찮겠죠? 네. 네. 댕댕이 님도 있었죠. 맞아. 무슨 사운드. 맞구나. 춘등만님? 무슨 사운드였는데? 바이블 사운드. 맞아. 바이블 사운드였다. 바이블 사운드님. 그 공장 다닌다고 맨날 얘기하시던 분. 공장 힘들다고 막 그렇게 말하신 분. 그분이랑 그 다음에 사수피 오빠, 뭐, 올돌, 그 다음에 또 누구야? 궁예. 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재밌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이제, 그분들이 초반에 조금 힘을 실어 주셨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5번 문제. 자, 다음 함수가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어. 근데 F형은 1이래. 에이, 이거 왜 그냥 대입하면 C1이잖아. 왜 이렇게 주어졌는지 모르겠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지.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 어차피 미지수 2개고 식 2개니까 얘는 계산할 수 있기는 있어. 자, 그런데 얘는 기함수, 우함수 성질을 물어보긴 하는 건데, 이 문제도 사실은 조금은 어설프게 출제를 한 편이야. 자, 일단 하라는 대로 해볼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fx는 뭐냐면, 자, 죄송합니다. 얘야. 얘가 근데 계산하면 4래. 그치? 자, 그럼 얘는 3분의 1 a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bx 제곱 플러스 x에다가 1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야. 근데 이거 우함수, 기함수 이거 정리잘 안 되는 사람도 풀을 수 있어. 봐봐, 생각해봐 얘들아. 1 집어넣으면
또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야. 두 개는 부호만 다르지. 근데 그걸 빼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1 대입한 거에 2배를 해줘라. 그게 바로 이 기함수. 여기서는 이제 우함수지. 우함수 성질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우함수일 경우에는 1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같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지워질 거다라는 게 여기서 우함수, 여기서 기함수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거 신경 안 써도 된다. 뭐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신경 써도 괜찮아. 시간도 오래 안 걸려. 그냥 대입해. 3분의 1 A. 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이제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마이너스 1 대입해봐.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A 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따라서 계산하면 3분의 2A 플러스 2가 되겠죠? 얘가 4다. 따라서 3분의 2A가 2가 되고요. A는 3이다 라고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치? 똑같이 하나만 더 하면 돼. 요거 어딨어? 요것도. 그치? 이번엔 X를 곱하래. X 곱하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X가 될 거야. 그치? 요걸 가지고 적분을 해. 아우 조금 귀찮다. 그치? 4분의 1 AX 4제곱 플러스 3분의 1 B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여기도 마찬가지로 1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라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1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랑 똑같으니까 두 개는 날아간다고. 마이너스 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얘기지. 오케이. 1 집어넣으면 3분의 1 B야. 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B니까 걔는 마이너스 해주면 2배가 될 거야. 이렇게 3분의 2B가 되겠지? 3분의 2B가 되는데 그게 6이라고 주어진 거야. 따라서 B는 얼마냐면 여기다 2분의 3 곱해주면 얼마니? 9가 된다. 이렇게. A도 구했고 B도 구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F-1을 구하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B 플러스 1이 답이 되는 거겠지. A는 3이라 그래서 3, B는 9라 그래서 그럼 3 마이너스 9 플러스 1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5인가?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답 찾을 수 있겠죠. 그러게요. 그 바이블 사우주님도 있고 그분들 막 이제 엉뚱한 소리 하시면서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처음에 그랬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 됐어요. 근데 반대로 따지면 2달밖에 안 됐네요. 아직 2달도 안 됐어요. 심지어 2달도 안 됐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 자,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속함수 fx가 f0의 값이 주어져 있고 f1의 값이 주어져 있다. 자, 그런데 이거 봐볼게. 자, 이렇게 x축이 있어. y축이 있어. 그치? 그런데 얘는 뭐냐면 fx라는 그래프하고 y는 x 그래프하고 얘기할 거야. y는 x를 일단 그려놓고 시작할게. y는 x. 그럼 fx가 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f0은 0이 돼야 되고 f1은 1이 돼야 된대. 그럼 여기서 만나겠네. 우리 노란색을 fx라고 한번 생각할까? 이렇게 괜찮지? 그치? 여기까지. 그럼 역함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얘랑 대칭이니까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로 될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여기 1이었고 여기 1이었어. 문제가 뭐냐면 잘 봐봐. 문제가 fx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적분해 주래. fx 노란색이었지? 노란색이니까 지금부터 어딜 말하는 거냐면 여기 노란색 이 부분, 이 부분 말하는 거야. 이렇게 괜찮지? 이 부분 말하는 거야. 이 부분. 그 다음에 gx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적분해 주래. gx는 아까 요 빨강색이었잖아. 빨강색이었으니까 요 부분 말하는 거야. 요 부분. 괜찮을까? 따라서 여기다 할까? 이 부분 말하는 거야. 이 부분. 그치? 그래서 그 노란색하고 빨강색을 더해주래. 그런데 요 부분은 두 개가 대칭이잖아. 그럼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노란색은 이 입술 모양, 윗입술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기준으로 이 빨간색은 아랫입술만큼 적은 거네. 그지? 하나는 많고 하나는 적어. 근데 그 두 개가 같아. 그럼 그냥 둘 다 삼각형이라고 생각해도 넓이는 똑같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삼각형의 2배가 된다. 괜찮죠? 따라서 1에다가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1이 된다. 이거 굉장한 풀이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괜찮죠? 사실 뭐 다른 방법은 없어. 이것도 다른 식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자. 37번 문제. 자,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자, 미친풀이 방법 가셔야죠. 조건부 확률. 일단 조건부 확률은 미친풀이 방법 원장님 말대로 해야 돼. T그래프.
미친 티. 오케이. 따라서, 진짜가 있어, 진짜. 진품이 있어. 그 다음에 실제로는 가품이 있어. 가짜라고 쓰자. 실제로는 가짜가 있어. 진짜 가짜가 있어. 그런데 그 비율이 70%가 진짜래. 따라서 70개라고 생각해도 돼. 얘는 70개고, 얘는 그럼 당연히 30개가 될 거야. 가짜. 얘는 30개. 자, 그런데 T 그래프 이제, 이렇게. 진짜인데, 진짜라고 판단하는 거, 판단. 감별사가. 그 다음에 진짜긴 진짜인데, 가짜라고 판단하는 거야. 이게 오진이지, 잘못된 진단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가짜인데, 원래는 가짜인데, 진짜라고 판단하는 거야. 이게 오진이지. 가짜인데, 진짜 가짜라고 판단하는 거야. 가짜라고 판단. 이렇게. 괜찮겠지? 자, 그런데, 감별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진품을 가품으로, 즉 진짜를 거짓으로 잘못 오진할 확률이 2%, 의사로 따지면 오진, 오판할 확률이 2%래. 그럼 70에 2%면 몇 개니? 0.02 곱해주면 1.4가 되겠지. 1.4개. 즉 진짜인데 가짜라고 할 게 1.4라는 얘기야. 1.4개. 개로 해. 괜찮아. 개수로 생각해도 돼. 70개 중에 1.4개가 잘못 판단이 내려진다는 얘기야. 그럼 진짜로 판단되는 건 당연히 몇 개겠어. 아니 빼주면 되잖아. 두 개 더해서 얘 되면 되는 거잖아. 몇이야? 68.6개가 되는 거겠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가짜를 진짜로 잘못 감별한 거야. 원래는 가짜인데 가짜라고 잘못 감별하는 확률이 3%래. 그럼 30개의 3%면 몇 개야? 0.9개가 되겠네. 즉 가짜를 진짜라고 잘못 판단할 확률이 0.9개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얘는 29.1개가 되는 거겠지. 세상에서 제일 쉬운 풀이 방법입니다, 지금. 자, 이제 조건부 확률. 이 감별사가 진품이라고 감별했는데 조건부 확률이야. 즉, 이 감별사가 진품으로 판단한 것만 대상이 되는 거라고. 감별사가 진품으로 판단한 거. 그럼 뭐하고 뭐야? 얘랑 얘만 대상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안 봐도 된다고. 즉, 68.6개랑 0.9개만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실제로 가짜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는 가짜인 확률이니까 뭐겠어? 얘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0.9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 더해주면 0.9 더해주면 얼마니? 69.5가 되겠죠? 이거분의 0.9가 답이다. 따라서 10씩 곱해주면은 정답은 695분의 9 이렇게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정답 1번 저기 위에 있네. 괜찮지? 자, 세상에서 가장 제일 쉽게 풀이한 방법이야. 이거 조건부 확률. 수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이거는. 자, 38번 문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5점을 얻고, 그 다음에 아닌 숫자가 3의 배수가 아닌 숫자가 나오면 2점을 얻는다. 자, 성공. 3의 배수가 뭐뭐 있어? 3하고 6이 있지. 즉 주사위를 던졌을 때 3하고 6이 나오면 성공이야. 성공. 그지? 성공. 그 다음에 또 실패는 3하고 6 말고 1, 2, 4, 5겠지? 1, 2가 나오면 실패.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성공할 확률은 당연히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야. 그지? 실패할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지. 기대값 구하래. 90번 한대, 얘들아. 그럼 평균적으로 몇 번 성공하겠니? 단순한 거잖아, 이거. 이항분포를 몰라도 돼. B, N, P에서 평균이 NP가 그 공식 몰라도 된다고. 아니, 90번 하는데, 한 번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이래. 단순하게 생각해봐. 90번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몇 번 성공하겠어? 30번 성공하겠지, 30번. 실패 몇 번 하겠어? 당연히 60번 실패하겠지. 맞지? 근데 성공하면 몇 점 준대? 5점 준대. 그럼 30번 성공하는 거니까 150점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60번 실패했잖아. 근데 60번 실패해도 2점을 주는 거야. 잃는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2점이니까 120점 얻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270점을 평균적으로 받아야지 정상인 거야. 그걸 바로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야, 평균을.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그 점수의 기대값은 270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죠. 자, 39번 문제가 조금은 좀 까다롭게 조금 출제를 한 편이야. 여기서 일단 쭉 보니까 일단 평균 나왔고, 모평균 나왔고, 모표준편차 나왔어. 그랬을 때, 자, 요게 구분을 한번 정확하게 해보자. 자, 평균. 모평균이야. 얘들아, 모평균은 뭐냐면은 전체의 평균. 요게 얼마라고 나왔냐면, 모평균이 60이라고 나왔어. 그 다음, 모표준편차.
뭐라는 말 안 써도 돼. 그냥 표준편차 평균, 전체의 평균 표준편차라는 얘기야. 이게 시그마다 라고 했습니다. 시그마. 그지? 시그마 같니 요거? 나 항상 6이랑 헷갈릴까봐 좀 일부러 좀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시그마야. 자, 그 다음에 모 평균이 아니라 표본 평균. 표본에 대한 평균. 표본의 평균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가 있을 거야. 얘들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이거는 전체 집단이 뭐야? 그 중에서 샘플링 하는 거, 즉 표본을 몇 개 뽑는 거잖아. 그 중에서 몇 개를 이미 추출한다 이런 말 있잖아. 몇 개 n. 그랬을 때가 바로 표본의 평균, 표본의 표준 편차야. 됐지? 그랬을 때 우리 표본의 평균 구하는 공식이 뭐야? 에이, 똑같다니까. n이랑 상관없이 평균은 그대로라니까. 60이야 60. 노란색으로 쓸까? 그냥 쓸까? 그냥 쓰자. 그 다음 표본의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원래 거를 루트 n으로 나눠주라고 했던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여기서 n이 뭔지 보니까 16개네. n은 16이야. 따라서 루트 16이니까 4로 나눠줘야 돼. 따라서 얘를 4로 나눠주니까 4분의 시그마가 바로 표본이야. 됐지? 그리고 얘는 x라고 쓸 거고 z라고 쓸 거야. 정규분포랑 표준 정규분포에서. 그리고 얘는 그냥 모자만 씌울 거야. 이 차이야, 그냥, 얘들아. 그냥 이 차이라고.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 보자. 요거는 모집단 얘기네. 오케이. P. X를 이제 Z로 바꿀 거야. 이렇게. 표준화 시켜주는 공식은 알고 있지? 표준 편차분의 우리가 구하는 값에서 평균 빼주면 됩니다. 표준 편차가 얼마였냐면 이거야, 시그마. 시그마 분의,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값이 60 플러스 K 자체래. 60 플러스 K. 마이너스 평균이 60. 이렇게 해준 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우변은 조심해야 돼. P에다가 X바야, X바. 즉, 요건 X고 요건 X바라고. 요건 모집단 얘기였던 거고, 요거는 표본에 대한 얘기였던 거야.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 지금 추정에 대해서. 자, 그래서 X바는 Z바로 바뀌겠지. 뭐 표현하자면. 그지? 표본의 그 표준 정규분포로.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는 표준화 시켜주는 공식은 뭐야? 역시 표준 편차분의 우리가 구하는 값 마이너스 평균이야. 표준 편차가 얼마인데? 여기서로 봐야 되겠지. 여기서 4분의 시그마라며. 그럼 4분의 시그마 분의 표준 편차분의 우리가 구하는 값이 요거야. 요 전체. 요 전체야. 60 마이너스 K 시그마에서 평균이 얼마야? 평균 여전히 60. 요렇게. 그런데 그 두 개가 같다라는 내용이다. 괜찮겠지? 자, 그런데 얘는 이렇게 지워지겠네? 오케이. 따라서 얘는 표준화 시켰을 때, P, Z가 시그마분의, K가 되는 거야, K. 이렇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우변은 P. 이제 얘도 표준화 시켜준 거야. 표준 정규 분포야.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60 지워줘. 시그마도 자끼리 있으니까 지워줘. 따라서 번분수 취해주면은, 마이너스 4K가 될 거야. 이렇게. 괜찮겠니? 자, 어쨌든 둘 다 표준화 시켜준 표준 정규분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딜 지울까? 여길 지울까 이제? 이거 알겠지 이제? 자, 여기에서 표준화 시켰어. 이렇게. 그러면은 6분의 K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있다고 치자. 6분의가 아니라 이거 시그마 미안해. 시그마 분의 K가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럼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 우변은 마이너스 4K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 찍어.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왼쪽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 두 개가 같대. 그러면은 센터, 표준화 시킨 거에서는 센터가 항상 0이잖아.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란 얘기야. 혹은 두 개의 평균이 0이란 얘기지. 이해되지? 따라서 두 개의 평균이 0이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4K는 시그마분의 K란 얘기야. 됐지? 그런데 K가 0이 아니라 그랬지. 양수 K라 그랬지? 따라서 얘는 K는 0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4가 시그마분의 1이니까 우리 시그마는 얼마라고 구할 수 있는 거야? 시그마는 옆에 쳐주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지. 됐지? 아니지.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얘랑 부호 바꿔줘야지.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 되죠. 따라서 시그마는 4분의 1이라는 걸 구해낸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그 상태고, 그 다음 또 하나 조건 요거. 이거 이제 지우자. 시그마는 4분의 1입니다. 라는 것을 알았어, 이제. 자, 이제 또, 여기 마찬가지로 왼쪽 거, 얘는 모집단이네. 모집단을 Z로 바꿔주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4분의 1이야. 시그마 분의, 우리가 구하는 값이 A야. A에서 평균 60을 빼주면 돼. 요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여전히 이제 표본에 대한 얘기야. 표본. X바. 따라서 표본을 이제 Z로 바꿔주잖아?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표본의 표준 편차는 아까 뭐라 그랬어? 기억나니? 여기? 루트 n으로 나눠준 거였잖아. 루트 n이 지금 n이 16이니까 루트 n은 4야. 4로 나눠준 거니까 시그마를 4로 나눠주면 16분의 1이야. 따라서 16분의 1이 표준 편차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값이 64야. 64에서 평균 60 빼준 거랑 똑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얘는 마찬가지로 요거 어디냐면 얘 번분도 4에다가 16분의 1이니까 번분도체는 64야. 어딘지 모르지만 64보다 크거나 같은 거 여기를 말하는 거야. 보이지 요거? 그 다음에 얘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딱 찍은 다음에 왼쪽을 보는 건데 그 두 개가 같다란 얘기잖아. 이 값이랑 어때야 되는 거야? 역시 부호만 반대면 되는 거야. 괜찮겠지? 부호가 반대면 되는 거야. 따라서 4분의 1 분의 a-60는 부호가 반대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4면 된다. 괜찮죠? 양변에 4분의 1 곱하자. 그러면 a-60은 자 4분의 1 곱해봐.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a는 얼마야? a는 마이너스 60이 넘어 플러스 60이니까 44가 되는 거겠네. 이렇게. 됐죠? a가 44고 시그마는 4분의 1이야. 두 개를 곱하니까 정답은 11이 된다. 괜찮겠지? 조금 좀 만만치 않게 나오긴 했어. 너네들이 요거를 시간 안에 풀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기는 있었을 거야. 하지만 원장 선생님 이거 설명한 거 내일 또 업데이트 되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꼼꼼히 추정 정리해 두십시오. 이거 금방 정리해 사실. 맘만 먹으면. 그지? 그리고 수능까지도 무조건 추정이 한 문제는 나올 테니까 통계 추정이 한 문제는 나올 테니까 반드시 문과든 이과든 꼭 정리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40번. 역시 마찬가지로 실내 구간 또 추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 추정을 좋아하네. 그치? 서경대에서 추정을 두 문제를 내서. 자, 그런데 실내 구간인데 실내 구간이 나왔잖아. 에이, 이거 그냥 실내 구간의 길이로 생각해. 이 길이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되잖아. 21.29에서 18.7을 빼봐. 그러면은 8, 그 다음에 5, 2.58이네. 즉, 실내 구간의 길이가 2.58이야. 근데 얘들아,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라 그랬니, 원장님이?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지? 다시 한번 2.58이래, 얘가. 그런데 2에다가 K는 내가 웬만하면 외워주라고 했지. 기억나? 95%면 1.96, 99%면 2.58.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외워버리라고. 근데 항상 확인은 해야 돼. 그 숫자가 있는지. 이게 막 2.6으로 나올 수도 있어. 계산 간단하게 해준답시고. 어쨌든 2.58 맞잖아. 99% 나왔잖아. 2.58이라고, K는. 따라서 K가 2.58 곱하기. 그 다음에 N은 쭉 보니까 N을 구하는 거네. 루트 N.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시그마는 목표 준비자 저기 보니까 7 나왔지. 7. 이렇게 되는 거겠다. 평균? 의미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잖아. 그지? 물론 실내 구간에서는 평균에서 빼고 평균에서 더해주고 하는 거지만 실내 구간의 길이 이용하니까 바로 나오잖아. 끝났잖아. 에이, 2.58, 2.58, 1이잖아. 어차피 약분되잖아. 따라서 루트 n 양변에 곱해봐. 14잖아. 따라서 n은 제곱해주면 196이다. 이것도 쉽게 구해줄 수 있겠죠. 시간 단축하는 차원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이용해서 풀이를 해줬습니다. 원장님은.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이용하다 보니까 평균을 그냥 우리는 무력화시켜버린 거야. 평균을 고려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야. 됐죠? 따라서 정답은 196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항상 이 안에 끝내려고 노력했는데 마찬가지 이렇게 됐죠. 자, 이번 주 이제 수목금 토일은 추석 연휴로서 잘들 쉬시고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고3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5일 남았죠. 서경대 그 다음에 토요일 하루 정리하고 일요일 날 시험이에요. 10월 11일이. 그래서 다음 주는 5일 내내 10월 첫째 주 다음 주는 5일 내내 서경대 모의고사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 적성 Q 파이널 모의고사 그 문제집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공지사항 연휴 동안에 공지사항을 좀 충분히 확인들 좀 해주세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 뭔가 처음이랑 바뀐 것 같긴 해, 이게. 원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